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거의 일주일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신 이 전상인 교수가 마침 대선이 치러지던 그 인근 시간에 미국의 아마 동부에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미국의 동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아마 머물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전상인 명예 교수가 럽보 형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본 미국의 대선 동향, 우선 특별한 것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그런 광고비를 투입해 가지고 양당이 자기 후보를 부추기고 또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광고들이 범람했지만, 대개 미국의 시민들은 일상생활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선거에 관계없이 그렇게 평온하고, 도시의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대개 그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그런 판을 그렇게 사인이죠. 사인을 뜰에 여러분들 진열해 놓는 그 외에는 선거가 너무나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돼서 놀라웠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네요. 제목이 칼럼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앞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고 질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볼 수 있었다. 강하고 질긴 미국의 민주주의.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는 토크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자발적으로 정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 시민단체 여러분들 가담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양당이 모은 정치 자금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부자들도 큰 역할을 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게 소액을 기부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광고전을 여러분들 공중전을 벌였기 때문에 선거 중에 그런 칼럼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다 자선 기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니까, 아무튼 미국의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상인 서울대 사회학과의 명예교수는 개인의 자유와 기회균등과 법의 지배, 그리고 승부가 끝났을 때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전상인 명예교수도 결코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GOP, 미국의 공화당의 지지자들, 미국의 공화당의 후원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일체처럼 한국의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걸 다루지 않는가 하니까,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한국에도 공직선거가 문제가 없고, 미국의 2020년도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2021년도 1월 6일 날 미국의 의사당에서 발생했던 사건에서도 그 폭도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성패를 이렇게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전상인 명예교수도 외면하고 한국의 주류 언론도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세상이
참 악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 같으면 이제 뭐 현직을 떠났으니까 이번 대선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이번 선거를 2020년도에 미국의 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화당의 기부금 가운데 상당 액수를 여러분들 투입해가지고 변호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경합주 7군데, 특히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많았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에서 다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화력을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펜실베니아에서는 랑카스주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이런 발견이 됐고, 그리고 네바다주도 여러분들 팍스뉴스가 이런 보도한 바와 같이 뭐 2,000여 장에 대한 그런 사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카운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고, 미국의 공화당의 여러분들 후원자와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선거만은 전번과 달리 미국에서 공정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또 공정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도 모으고 재능도 모으고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들 투입해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였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무난하게 끝난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도 이번에 7개의 경합주를 보게 되면은 대도시에 속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난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끝난 시점에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4년도 미 대선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미국의 공화당의 후원자, 기부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선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한 군데서 여러분들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후손들과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한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